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건강해지려고 젊게 살려고 열심히 운동하시다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려서 오시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지난주에도 71살 되시는 한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는데 무릎을 절뚝거리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신가 여쭤봤더니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산을 오르셨대요. 그런데 요즘 들어 무릎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면서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운동한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분만이 아닙니다. 저는 4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뱃살 빼겠다고 매일 허리 운동하시다가 디스크 터지신 분, 목이 뻐근하다고 목을 돌리시다가 팔을 못 쓰게 되신 분, 다리 힘 기르겠다고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 드시다가 무릎 망가지신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 들면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해야 건강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운동은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작정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까 따라 하신 겁니다. TV에서 연예인이 하는 걸 보고 따라 하시거나 헬스장 트레이너가 가르쳐 준 대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 사람한테 좋은 운동이 우리 같은 나이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60대가 넘으면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뼈도 약해지고 관절도 딱딱해지고 근육도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젊은 사람들 하듯이 무리하게 운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디가 망가지는 거죠. 얼마 전에 제게 오신 69살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공원에서 운동을 하셨는데 뱃살이 나와서 고민이셨대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윗몸 일으키기가 좋다고 해서 매일 50개씩 하셨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한 달쯤 지나니까 100개도 할 수 있게 됐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꼼짝도 못하게 되신 겁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되는 상태였지만 몇 달간 치료를 받으셔야 했고 지금도 허리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제게 그러시는 겁니다.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차라리 안 했으면 나았겠어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혹은 좋은 의도로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60대 이상이라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운동들, 그리고 대신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말입니다. 또 한 분을 말씀드리자면 75살 되시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이분은 매일 목이 뻐근하다고 목을 빙빙 돌리는 게 습관이셨답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좋은 줄 아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목을 돌리는데 갑자기 팔에 전기가 오듯 저린 느낌이 오더래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는데 며칠 지나니까 팔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숟가락질도 못하게 되셨답니다. 검사를 해보니 목뼈 사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뻐근한 목 좀 풀어보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릴 운동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셨으니 다행인 거죠.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뼈와 관절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운동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안전한 방법으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잘못하고 계셨던 운동이 있다면 바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 친구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운동들이 위험한지, 그리고 대신 어떤 운동을 하시면 좋은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릴 운동은 바로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 빼겠다고 매일 바닥에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십니다. 예전에 군대 가셨던 분들은 특히 이 운동에 익숙하시죠? 아침마다 30개, 50개씩 하시면서 배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 뭔가 운동이 되는 것 같고 뱃살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 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이 운동은 우리 나이에 정말 위험합니다. 윗몸을 일으킬 때 허리가 심하게 구부러지면서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한테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60대가 넘으면 디스크 속에 수분이 빠져서 딱딱해지고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막도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매일 허리를 구부렸다 펴다 반복하면 어느 순간 막이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내용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바로 허리 디스크입니다. 그럼 뱃살은 어떻게 빼야 하느냐고요?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운동하시면 됩니다. 바닥에 편안하게 누우세요. 그 다음에 무릎을 90도로 세우고 양팔은 하늘을 향해 쭉 뻗으시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오른팔하고 왼다리를 동시에 바닥 쪽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허리가 바닥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배에 힘을 꽉 주면서 허리를 바닥에 붙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운동은 목 돌리기입니다. 목이 뻐근하면 자연스럽게 목을 돌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우리 목뼈는 7개의 작은 뼈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목을 360도로 빙빙 돌리면 이 목뼈 관절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특히 목을 뒤로 확 젖힐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60대가 넘으면 이미 목뼈에 가시 같은 뼈가 자라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목을 무리하게 돌리면 그 가시가 신경을 긁어서 손상시킬 수 있어요. 심하면 혈관을 눌러서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목이 뻐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목을 빙빙 돌리지 말고 한 방향으로만 천천히 늘려주시면 됩니다. 의자에 허리 펴고 바르게 앉으세요. 오른손으로 머리 왼쪽을 잡고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서 15초 정도 유지하시는 겁니다. 절대 반동을 주거나 무리하게 꺾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헬스장에 가면 많이 하시는 레그 프레스입니다. 앉아서 발판을 미는 기계 있잖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 기계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앉아서 하니까 편하고 무게를 올려놓고 밀어내면 뭔가 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릎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릎을 완전히 폈다가 90도 이상으로 깊게 구부렸다 하는 겁니다. 무릎을 너무 깊게 구부리면 무릎 앞쪽 뼈하고 허벅지 뼈 사이의 압력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연골이 손상됩니다. 둘째는 자기 근력에 맞지 않는 무거운 무게로 하는 겁니다. 그럼 다리 근육은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고요? 의자만 있으면 됩니다.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으세요. 가슴에 팔짱을 끼고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시는 겁니다. 상체를 살짝 숙이면서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천천히 앉으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하시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는 느낌으로 하셔야 해요. 네 번째 운동은 거꾸로 매달리는 거꾸리 운동입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중에 거꾸리 기구 사서 집에 두시는 분들 계세요. 거꾸로 매달리면 척추가 쭉 펴지면서 디스크가 제자리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우리 몸이 거꾸로 매달리면 피가 머리 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뇌압하고 눈압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요.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눈에 문제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위험합니다. 뇌출혈이나 눈출혈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시신경이 손상돼서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허리는 어떻게 펴야 하느냐고요? 누워서 하시면 됩니다.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서 무릎을 세우세요.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서 만세 자세를 취하시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누가 내 팔하고 다리를 위아래로 잡아당긴다고 상상하시면서 몸을 길게 늘려주세요.
이 동작은 척추에 부담을 전혀 안 주면서 척추를 안전하게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령 들고 옆구리 운동하는 겁니다. 나이 들면 옆구리에 살이 붙잖아요. 이걸 빼겠다고 양손에 아령을 들고 몸을 좌우로 기울이는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한쪽으로 무게를 들고 몸을 기울이면 그쪽 척추 디스크하고 관절이 심하게 눌립니다. 이미 나이 들어서 척추가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관절염이 악화되고 디스크가 손상되고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더 좁아집니다. 게다가 이 운동은 옆구리 살 빼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옆구리 살은 어떻게 빼야 하느냐고요? 바닥에 옆으로 누우세요. 아래쪽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엉덩이를 들어서 몸 전체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 자세를 2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계단 뛰어 오르내리기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출퇴근할 때 계단을 뛰어 오르시는 분들 계세요. 계단 천천히 오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뛰어서 오르내리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우리 무릎의 체중의 3배, 내려올 때는 5배에서 7배의 하중이 실립니다. 뛰어서 하면 그 충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져요. 영골은 한번 닳아 없어지면 다시는 재생이 안 됩니다. 계단은 천천히 그리고 오르기만 하세요. 난간을 잡고 허리를 펴고 발바닥 전체가 계단에 닿도록 한 칸 한 칸 천천히 오르시는 겁니다. 내려올 때는 가급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은퇴하신 후에 새로운 목표로 마라톤에 도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60대 넘어서 마라톤 도전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심장하고 혈관, 그리고 관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달리는 동안 심장은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피를 펌프질해야 해요. 60대가 넘으면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그 찌꺼기가 터져서 혈관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럼 심폐기능은 어떻게 향상시켜야 하느냐고요? 달리기 대신 빨리 걷기를 하시면 됩니다. 옆 사람하고 대화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노래는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30분 정도 걷는 겁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빠르게 걷기하고 천천히 걷기를 번갈아 하는 겁니다. 운동의 목표는 기록 달성이 아니라 건강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피해야 할 7가지 운동과 그 대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윗몸 일으키기 대신 누워서 팔다리 번갈아 내리기를 하세요. 목 돌리기 대신 한 방향으로 천천히 늘려주기를 하시고요. 레그 프레스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거꾸리 대신 누워서 만세 운동, 아령 들고 옆구리 운동 대신 옆으로 누워 버티기를 하십시오. 계단은 뛰어 오르지 말고 천천히 오르기만 하시고 마라톤 대신 빨리 걷기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운동은 분명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이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의 몸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던 운동이 있으셨나요? 그렇다고 해서 자책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알게 되셨으니 오늘부터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운동하시다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려서 오신 분들 말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허리 수술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무릎 인공관절을 넣으신 분도 계세요. 목 디스크 때문에 팔을 못 쓰게 되신 분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운동을 안 했을 텐데 하는 후회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만큼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운동의 진짜 목적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기록을 달성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통증 없이 내 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으며 여행하고 손주들을 마음껏 안아줄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무리해서 하는 운동보다 10년, 20년 꾸준히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이 진짜 좋은 운동입니다. 헬스장에서 땀 뻘뻘 흘리며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게 운동이 아닙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하지만 정확한 자세로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우리 나이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운동 때문에 몸 어디가 불편하거나 아프시다면 제발 참지 마십시오. 나아지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꼭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병을 미련하게 참다가 수술까지 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운동하면서 아프면 안 되는 겁니다. 근육이 당기는 느낌은 괜찮지만 관절이 아프거나 찌릿한 느낌이 든다면 그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운동은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데 아픈데도 참고 하는 건 건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귀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병원비 아끼고 건강 수명 늘리는 지혜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분들,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혹시라도 주변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위험한 운동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거 몸에 안 좋대요 하고 야단치지 마시고 제가 더 안전하고 좋은 운동 알려드릴게요 하며 사랑으로 함께 올바른 운동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운동 중에 혹시 하고 계셨던 게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운동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바꿔야겠어요. 혹은 부모님이 이 운동 하시는데 당장 알려드려야겠어요. 같은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 말입니다. 그런 댓글들이 다른 분들께 경각심을 주고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안전한 운동을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몸이 가벼워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통증 없이 웃으면서 건강하게 늙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가볍고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삶을 오래오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